네,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행정기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편은 임금님의 시중과 궁중의 잡무를 관장한 내시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내시부는요, 거세한 사내들이 모인 집단으로 왕명 전달, 음식물 감독, 권례 청소와 수직 그리고 각종 심부름을 수행했습니다. 환관들을 나라임금의 간호라고도 하는데요. 미천한 신분이지만 내시부의 관직자로서 왕실을 받드는 임무로 사명감이 쩔지요. 내시부의 노동의 강도는 임금님에 따라 달랐겠지요. 특히나 무서운 폭군을 모셨다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강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대에 빡세게 지내신 내시부의 환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환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임금께서 환관들의 아랫도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시 서책을 관리하는 환관이었는데 임금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아랫도리를 훑어보시더군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살 때 꼴에 들어와 환관 수련을 거치면서 다른 환관들과 달리 사내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배는 굶지 말라시며 직접 아버지께서 명주실로 제 고관을 제거해 주셨는데 마무리가 잘못되었는지 이를 들키는 날에는 능지처참에 처해질 겁니다. 당시 우리 임금은 성종 때 폐위된 친어머니의 일로 살인파와 훈구파의 신하들까지 모두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즉위 초에 친어머니 이 일을 앓게 되셨는데 시간이 흘러 신하들이 임금 받지 못하다고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제어하니 경로 발동이 켜진 임금은 폐비가 되어 사사된 친어머니의 일을 확대시켜 관련된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이분화의 문이여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로 달라며 임금의 방탕한 생활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신원패를 만들어 신하들 목에 걸도록 하였지요. 내 비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내시부로 의관들이 들이닥쳤고 모른 척 해준 환관 동료들은 침묵했으며 벗겨진 내 아랫도리 생식기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나는 곧장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무지막지한 칼이 목덜미로 씌워져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고의가 아니라고 시술의 실수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환관들의 생식기를 검사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술과 여인들을 좋아하는 임금은 기녀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는 채용사직을 만들고 흥청을 설치했지요. 허니 혹시 모를 양기가 살아있을 환관들을 찾아냈던 거지요. 환관의 운명이 고자야만 한다는 것을 서글프게도 알지만 폭군이 아닌 성군을 모셨다면 혹이나 한 가닥의 살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사품 상전환관이었소. 왕명을 전달하는 대전 환관이지요. 임금님 말씀을 전달하고 옮겨주니 약에 줄대려는 벼슬아치들이 많았소. 하나 사은부 놈들이 매의 눈처럼 지켜보는데 어찌 다른 뜻을 품겠소. 그래도 대전의 문고리 실세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성군이었다면 나도 영광이겠으나 우리 임금은 점입가경으로 개망난이었소. 어느 날 임금님 심부름으로 종친대게 인사를 전하러 갔는데 반주를 권해 예의상 마셨고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고 제법 비까지 내려 다음날 복귀해 복명을 했더니 경노하신 임금께서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의금부에 국문을 내리시더이다. 급히 복명할 일이었다면 내 호랭이 길이라도 뚫고 가 아뢰었을 텐데 때로는 귀찮게 아랜다고 뭐라 하시고 때로는 바로 아뢰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니 나도 인간이기에 임금께 미운 감정이 들더이다. 또 다른 날은 연못에 들어가 물의 깊이를 헤아려 보라고 내게 명했다고 하더이다. 아래 것들도 있는데 상전환관인 내가 쏘가지가 낮고 발을 뛰어 죽을 수도 있기에 다른 핑계를 대고 부름에 가지 않았더니 제 옷이 젖을까봐 안 왔다고 또 호된 국문을 받았소. 변덕 썩기 짝이 없는 임금께서 또 전에 하사한 삼배옷을 지어 입었냐고 물으시기에 아차 싶어 아직 적삼을 달지 못했다고 아뢰자 적삼 핑계를 댄다며 장 100대를 내려 저승길 문터까지 갔었소이다. 내 이러다 메타작으로 하직하겠지 하면서도 고집이 있어 아첨을 하지 않았더니 심술이 오를 대로 오른 임금은 내 말이 어눌하다고 가까이 오라 하시오. 술 냄새 난다고 눈을 부릅뜨시오. 전날에 사신 접대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히자 다른 곳에서 마셔놓고 사신 핑계를 댄다며 또 곤장을 죽도록 맞았소. 나라의 정무와 경연은 게을리하시면서 무오년에는 김종직의 글과 관련된 사초의 일로 선비들을 죽이고 갑자년에는 패비 윤씨 친모의 일로 신하들과 선왕의 후궁들까지 죽였소이다. 또 제멋대로 놀고자 언론 3사도 철폐하고 내일양락에 취해 칼들로 설치시더니 내 시부의 상성까지 난도질하여 죽였소이다.
임금이 제 정상이 아니라 모두가 몸살이던 어느 날 내 운명도 타했는지 너랑 한관은 제 몸만 끔찍히 아끼고 임금의 명령에는 물불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나의 풍계는 삭탈관직되고 성은 구석 없는 몸뚱이로 내쳐져 변방으로 섬으로 귀양이 보내줬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리다. 패악을 벌인 임금이 단정 세력으로 인하여 폐위되었다고. 나는 마지막 숨을 꼴딱거리는 순간에서야 쾌재를 불러소. 권불 10년이라더니 쌤통이다. 왜 나를 잡아먹지 않는 것이냐? 달려있어야 할 뽕알이 없어 먹지 않는다. 한낱 짐승 주제에 인간을 농락하는 것이냐? 열흘째 죽은 것들만 던져주었다. 산채로 호랑이 아가리로 던져진 걸 보면 내 놈에겐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사연이나 들어보자. 허허허. 다시 되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간할 것이다. 나는 내시부의 환관이다. 7명의 임금을 모셨지. 세종임금 때 궐에 들어와 환관 교육을 받고 문종을 모셨고 결기왕성할 때는 불충의 벌도 받았고 그리고 다음 단종을 모셨지. 그런데 왕권쟁탈로 3년 만에 세조가 즉위하셨고 단종보기 운동을 한 금성대군의 일로 나도 연루되어 유배를 갖고 관노로 전락해 살아갈 뻔하였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 복직되어 예종을 모셨지. 그러나 그분은 1년도 안 돼 갑작스럽게 승하하시고 오늘날 임금의 아버지 나라의 성군이셨던 성종을 모셨지. 나는 성종 임금의 어머니 인수대비의 병을 간우해 완쾌시키기도 했고 환관으로서 자질이 충직하다 하여 내시부의 상선까지 올랐다네. 이제 마지막 임금을 섬기고 은퇴할 일만 남았는데 지금의 임금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제 사냥터로 만들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음탕한 놀이를 하는데 저토록 망가져가는 임금을 보고도 내 어찌 늙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상선으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성종께서 분부하시길 세자가 좋은 임금이 되도록 곁에서 잘 보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고금에 어찌 저런 임금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죽어서 성종 임금의 용안을 어찌 볼 수 있겠는가. 뭐라? 아직 잡혀먹지 않았어. 이놈의 호랑이가 백어죽이 불렀나? 아니지. 호랑이는 영검한 동물인데 그 늙은이도 영물인가? 그래. 비록 말을 함부로 놀린 죄인이나 여지껏 과인의 수발도 들고 과인의 아버지 심효살이까지 한 공이 있는데 목숨을 구걸할 기회는 줘야지. 김처선을 끌고 오너라. 김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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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보 상선이라는 양반,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시오. 미안하이. 내 한 번 더 직언을 드리고 가야 해서. 상선은 한 잔 쭉 마시거라. 한 잔 더. 더. 임금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반성은 했느냐? 전하, 소인 귀먹고 눈 어둡고 머리 하얀 노인이지만 참된 것만은 분별하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부디 백성을 보살피는 임금이 되어주소서. 성종대왕께서 굽어보고 계시옵니다. 전하, 저런 노망난역 정무인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내 놈의 팔다리를 잘라주고 처선이라는 이름까지 이 세상에서 없애주마. 전하, 부디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전하! 연산군 대에 실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환관본을의 사연이었는데요. 내시부가 모신 임금 중에는 엄한 임금도 있었고 유한 임금도 있었죠. 태종 임금이 세종께 왕위를 물려주시고 상왕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환관을 시켜 누각의 난간의 길이를 자로 재개하였는데 환관이 실수를 하자 태종 임금이 이를 꾸짖으셨고 토라진 환관은 들고 있던 자를 도랑 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간이 부은 건지 모자른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임금은 카리스마 쩌는 임금인데 단연 형벌을 받았을 것 같았으나 본업에서 배척시켜 궐문을 지키게 하다가 다시 곁에 두렸는데 불경한 행실이 계속되자 결국 차명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광해군 대의 일입니다. 대전의 환관이 어떤 죄목으로 사원부에 잡혀갔는데 이후에 알게 된 임금은 먼저 아뢰지도 않고 데려갔다고 이런 전례가 있냐고 승정원에 자문했고, 이를 듣게 된 사원부가 전례를 찾아 들이밀자 광해군께서 반박하길 그 전례는 환관직을 그만둔 자이고 지금의 사람은 재임 중인 사람이니 앞으로 임금께 먼저 아뢰고 데려가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다음 명종대의 일입니다. 박한종은 임금의 총애를 받고 권세를 부린 환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입니다. 임금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지 박한종을 홍문관에 보내어 혼천의 제도를 배워오게 합니다. 이에 발끈한 홍문관은 경영관을 불러 강습해도 될 일을 환관에게 배워오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관은 논어, 맹자, 사서 등을 배우는데 그건 임금을 받들고 문관들과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주된 일은 몸을 쓰는 일이죠. 승지도 있고 옥당을 불러 배울 수도 있으나 당시 환관 박한종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종 임금 대의 일입니다. 임금이 지방에 있는 대신을 불러오기 위해 환관에게 심부름을 보냈고, 이후 구운몽, 사시남정기 저자로 알려진 당시 문관인 김만중이 문예산비를 승지나 사관을 보내야 옳지 환관을 보낸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원래 환관은 임금님 심부름꾼으로 종친댁도 가고 신하들 집에도 가고 사신에게 음식도 배달하는데, 당시 사림의 콧대가 높아 미천한 환관을 보내온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시부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내시부는 조선시대 태조 때 고려의 환관제도를 개편하여 설치되었고, 내시부의 최고의 품계, 임금을 모시는 종이품 상선부터 술을 빚는 일을 관장한 정산품 상원, 차를 관장한 정산품 상다, 궁중의 약재를 관장한 종산품 상약, 왕명을 전달하는 정사품 상전, 서책 등을 관장한 종사품 상책 이하 구품에 이르기까지 어린 수련생을 포함하여 각 권례에 배치돼 왕실 사람들의 안전과 시중을 들며 걸문을 수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내시부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화이팅에서 또 뵙겠습니다.